그렇다면 오늘 저희 동아일보 등에 검찰이 발부한 이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혐의, 돈을 어떻게 마련했고 누가 어떻게 전달했는지, 누구에게 이 돈이 전달됐고 누가 돈 봉투를 받았다는 건지 검찰의 영장 내용 지금부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를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 내용입니다. 2021년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에게 최소 40명에게 9,400만 원을 전달했다라고 압수수색 영장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돈 전달 흐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꽤 영장에는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6천만 원을 먼저 마련합니다. 2021년 4월 27일에서 28일 300만 원씩 봉투 10개를 준비합니다. 박모 씨,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에게 이걸 전달하고요. 박모 씨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하고 윤관석 의원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 최소 10명에게 이 봉투가 전달됐다라고 검찰은 영장에 기재했습니다. 추가 돈을 마련합니다. 강내구 감사협회장이 2천만 원을 추가 마련합니다. 50만 원씩 봉투에 담아 이정근 등에게 전달을 합니다. 지역 상황실장 등 최소 20명에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가량 돈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영장 내용대로라면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많은 인원이 조직적으로 돈 봉투를 살포했다라는 의혹이 되는 겁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이 말인즉슨 돈으로 표를 샀다라는 의혹이란 얘기인데 21세기인데 불과 2021년 전당대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끔찍한 일이죠.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봐도 아마 충격을 금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중앙위원회라든지 대의원들의 힘이 굉장히 더 좋을 때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투표 비중 자체가 높기 때문에 1인 1표제에 위배된다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고 나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됐던 전당대회에서 이들의 투표 비중을 조금 낮춘 거거든요. 그만큼 그 당시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들의 힘이 셌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지금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돈 살포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송영길 대표가 당선됐던 그 아슬아슬한 표차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돈 때문에 됐다라는 것을 사후적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대응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밌는 것은 의외로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도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뭐 야당 탄압이니 그냥 늘상 있는 레토릭 정도만 하고 나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금 겁니다. 당 밖에는 어찌 보면 난리가 났는데 핵폭탄이 터진 느낌인데 오히려 예. 그 안은 좀 조용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거기서 이제 제가 느껴지는 것이 민주당도 여기 감지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한두 명 연관돼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진짜 민주당의 수십 명에 걸친 사법 리스크가 앞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과거에 보수 정당에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민주정당을 표방하면서 진보 정당을 표방하면서 이런 굉장히 부패 혐의들에 연루돼 있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제1야당의 신뢰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좀 우려도 굉장히 심각하게 듭니다. 단순히 한둘이 아니라 캠프 관계자 등을 포함해서 9명이 조직적으로 민주당의 현역 의원 10여 명을 포함한 40여 명에게 돈 봉투를 9,400만 원 상당을 살포했다라는 의혹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당시 송영길 후보와 상대 후보는 투표 결과 굉장히 아슬아슬 초박빙 전당대회였습니다. 얼마나 차이 났었길래? 되짚어 보면 35.60 송영길 당시 대표는 35.60 홍영표 후보가 35.01이에요. 소수점 앞자리 두 자리는 똑같아요. 35, 35. 0.60이냐 0.01이냐 아주 깻잎 한 장 차이 0.59%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당시 구도를 보면요. 홍영표 의원은 친문, 친노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였고 송영길 후보는 사실은 비주류에 가까운 후보였는데 이 비주류가 주류를 꺾고 당대표에 당선됐던 아슬아슬하게 신승을 했던 당 관계자 선거일 며칠만 뒤였어도 뒤집힐 수 있었다는 말이 나왔다.
이게 이렇게 되면요, 김영주 의원님. 네. 돈봉투 의혹과 맞물려서 생각해 본다면 홍영표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당선 무효. 검찰 의혹이 사실이면 이거 뭐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미 다 지나간 일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새로운 대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신의 명예 회복을 좀 주장할 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슬아슬하고 또 본인이 그 당시에 저런 과정을 통해서 졌다라고 예. 하는 건 굉장히 그 아쉬움을 달래고 또 실제적으로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목소리로 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이정건 사무부총장이 얘기했던 호남은 줘야 돼라고 하는 부분이 호남의 명예, 호남의 어떤 그 부패 이런 것들 얘기할까 싶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호남은 돈을 주면 돈을 잘 받는다 이렇게 인식이 굳어지는 건 굉장히 지양돼야 될 부분이고 예. 따라서 사실은 그 당시는 송영길 후보가 세 번째 당대표 도전했기 때문에 저 때가 벌써 세 번째 당대표 예, 도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정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댈 데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호남과 비호남 구도 뭐 물론 홍영표 후보도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도권 또 노동계를 대표하는 또 친노 친문을 대표했기 때문에 구도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아까 윤관석 의원의 녹취 파일에 언급됐던 당시 현역 의원들이 인천 지역의 의원도 있고 호남 출신 의원의 이름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 전당대회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아슬아슬한 차이였잖아요. 네. 돈 봉투가 간 목적, 돈 봉투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이 전당대회랄지 이제 원내대표 선거하면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을 이제 우리 편, 반대편, 뭐 중간편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편은 공략하지 않죠. 소위 세모라고 하는 편을 공략을 하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인천에서 국회의원 했는데 원래 전라도 출신입니다. 예. 광주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대표 나오기 이전에도 호남을 굉장히 많이 왔어요. 공을 많이 들였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이제 호남하고 인천을 일단은 다 싹쓸이 하겠다고 이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남에 있는 의원도 주고 인천에 있는 의원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당대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0.59% 차이로 이제 홍영표 의원하고 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만약에 살포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돈 안 줬으면 졌을 수 있다. 만약 그렇죠.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매표 행위 아니에요? 또 하나 경악할 만한 것은 아니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 매표 행위에 가담할 수 있을까? 적어도 국회의원이 뭐 생계 유지가 어렵고 하는 그런 일반 국민들이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송영길 대표가 이 얘기한 걸 보면 두 가지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정근의 개인 일탈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 녹취록만 봐도 뭐 영장 보지 않고 녹취록만 봐도요.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은 잠시 후에 저희가 듣고 또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안 이거 들어서. 자체가 예. 사실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송영길 대표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송영길 대표가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하나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드러난 것은 9,400만 원이거든요. 이 돈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금 출처. 그렇죠. 검찰의 추가 수사도 상당 부분 예상이 되는 대목인데 보도에 따르면 언급됐던 당사자들, 당시 현역 의원들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 있다는 것도 함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2021년 전당대회는 박빙의 승부였다. 그때 당시 송영길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부족한 저를 이렇게 당대표로 선출해 주신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홍영표 후보님의 계획에 대한 열정, 우원식 의원님의 민생에 대한 헌신을 잘 수용하여 민주당을 원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국민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지금 저희 김진애 돌직구 쇼즈를 보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 하실 텐데 국민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저희가 보도해드린 그 녹취 파일 속에 윤관석 의원의 발언, 회관을 돌면서 처리한다. 누구 의원한테 줬고 누구는 계획이 없었던 건데 뺏겼다. 이 대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상당히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